안녕하세요. 신한성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오종성입니다. 저번 주 한 주는 제게 사적인 일로 한 주 쉬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최근 핫 이슈, 즉 안성시 토지시장에서 변해가는 모습에 대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내드린 것이 보계면 동신리 산단 48만 평 추진 도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용인 SK 그 토지 보상이 안성 토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삼성 반도체 평택 제2공장이 평택 고덕면 방충리 앞에 48만 평에 들어오지 않는다. 거기는 일반 산업단지다 라고 보내드렸고, 네 번째로서 안성시 동부권 개발이 심상치 않다고 보내드렸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안성시 토지시장에 변해가는 모습, 최근의 핫 이슈, 안성시 토지시장의 이상징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토지시장의 이상기류가 감지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안성시 토지시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는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작년은 재작년 대비해서 안성시 토지 거래가 급증했죠. 36%나 올랐었어요. 그때는 작년은 재작년 대비해서 주로 보계면이나 일축산면은 거의 60% 가까이 올랐죠. 작년은 재작년 대비해서. 유일하게 감소한 곳은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고산면이다. 고산면은 일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도 하고 고사모수 주변의 농림지역의 농업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어떤가요? 올해는 올 연말까지 지나봐야 되겠지만은 이상기류가 감지돼 가지고 제가 1월에서 5월까지 거래량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까지를 전년 동기 같은 기간 동기 대비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올해는 거꾸로 40.3%나 급감을 했습니다. 안성시 전체 거래가. 대개 전부 다 제가 주요 다루는 안성중앙하고 동북권하고 안성중앙면 실계면을 조사를 했더니 거의 40% 이상 급감했습니다. 유일하게 적게 감소된 거 일중면이 약 8%밖에 거래량이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즉 작년 1월에서 5월 대비해서 올해 거래량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즉 작년은 거래량이 36% 늘어났는데 올해는 5월까지이기는 하나 40%가 감소됐다, 격감하고 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인이 뭘까? 제가 국토부 실거래가 들어가서 자료는 정확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통계를 내서 집계한 것입니다. 그 요인이 뭘까를 봤을 때 금리 상승, 첫 번째가 금리 상승을 들 수 있겠죠. 이제 기준금리라 그러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0년도 5월 달이 최저였습니다. 0.5%. 2년 전에 불과 기준금리가 0.5%.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한국은행 기준금리하고요, 시중은행 금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시중은행 기준금리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다른 거고요. 여기 기준금리, 우리가 그 언론지상의 뉴스에 나오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콜금리라 그러죠. 콜금리 등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쓰는 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은 영업증 장사를 안 하잖아요. 시중은행은 영업증 장사를 하고, 그래서 은행 대 은행, 즉 은행 대 은행이라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금리가 2년 전에는 최저였다가 요놈이 야금야금 올라서 현재 1.75, 1.25%가 올랐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LH 사태 이후에 농지 3법이 개정됐는데, 그 중에서 투자자들한테 해당되는 것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발급이 강화됐다. 안성시 같으면 안성시 관내나 안성시 연접지나 안성시로부터 30km 이내, 그 이외의 지역은 특별하게 주말 체험 영농이나 이런 것들은 외지인이라도 방금 얘기한 그 세 가지 요건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농지 취득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외지인이 이 농지 취득하는 것은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식상 요건이긴 한데 토지도 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1억 이상, 수도권은 1억 이상, 비수도권은 6억 이상 자금 조달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택은 기존에 전부 다 제출했고요. 그런데 자금 조달 계약서는 별거 아니고요. 뭐 땅을 3억짜리 사는데 대출을 뭐 1억 5천 받았다 그러면 대출 1억 5천 쓰고요. 1억 5천은 현금이다 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할 때는 공인중개사가 다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골자는 금리가 상승되는 기류가 있다. 농지법 취득이 강화됐다. 요거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먼저 금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금리를 20년 전부터 금리 추이를 해보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라 그랬죠. 시중은행 금리가 아니고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금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이때 금융 리먼 사태니 그때가 금리가 제일 비쌌어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최고 5.25%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요놈이 야금야금 내렸어요. 야금야금 내려가지고 초저금리 시대를 우리가 살았죠. 여기서 2011년도 3.25%까지 내려왔다가 2년 전에 0.5%까지 내려온 거죠. 그러다가 요놈이 야금야금 다시 이제 거꾸로 본격적으로 올라서 1.75까지 올라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2008년도 리먼 사태 나던 그 연도점에 5.25%였던 금리가 쭉쭉쭉 떨어져가 물론 중간에 잠깐 오른 것도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금리가 이렇게 초저금리 시대를 한 10년 넘게 누렸어요. 누리다가 여기서 끝나고 작년 8월부터 1년 전부터 금리가 야금야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부터 한 10년 넘게 금리가 계속 내려가다가 1년 전부터 약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준금리로 봐서는 뭐 옛날에 3.25%나 이 정도까지는 아직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재미나는 걸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조금 오르고 있는데 그때 시점에 대비해서 시중은행 금리는 어때 했나 이걸 보는 것입니다. 시중은행 쪽에서 안성 쪽에서는 토지시장에서는 농협을 많이 쓰니까 농협 금리를 비교를 해보면은 2년 전에 한은은 기준금리가 0.75%였을 때 0.75% 때 농협의 금리 평균 금리는 2.6%였어요. 쌌죠, 그죠? 2.6, 2.7, 뭐 2% 후반대였죠. 물론 개인의 신용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다가 한은 기준금리가 더블로 올랐던 올 4월에 1.5% 더블로 올랐을 때 농협의 금리는 3.4%대였죠. 그러면은 오른 건 시중은행 한은 기준금리가 오르니까 시중은행 금리도 오른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것은 자세하게 보시면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2020년에 4월 달에 한은 기준금리가 3월 17일 정확하게 0.75%였을 때 농협의 금리가 2.6%였어요. 시중은행 금리가. 그런데 이놈이 0.75의 2배면은 1.5%죠? 1.5% 2배로 올랐어요. 한은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배로 올랐으면은 농협금리도 2배로 올라야 되겠네요. 그렇게 얼핏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한은 기준금리는 2배로 올랐지만은 2년 전하고 2년 후하고 농협금리는 대표적인 농협금리는 3.9%밖에 안 올랐어요. 즉 2.6%면 한은 금리가 2배로 올랐으니까 농협금리도 2.6에 2배, 5.2% 돼야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2배도 오르더라도 이 시중은행 기준금리는 절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른 이상 그 이상으로 절대 못 오릅니다. 왜냐? 이 부분은 금리는요 은행연합회에서 고시를 하지만은
금융감독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결정,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금리가 오른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0.5% 올랐다 그래서 시중금리를 0.5% 올랐다고 해서 시중금리를 1% 이렇게 절대 못 올립니다. 그 부분은 사회적으로 혼란도 있고 금융감독위원회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2배로 올랐을 때 여기는 2분의 1밖에 안 올랐죠, 결국은. 그래서 물론 금리가 지금은 그전보다 대비해서 초저금리일 때 우리가 2%대 살다가 4% 초반 뭐 5%까지 가니까 오른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게 투자나 실질적인 레버리지를 이용한 사람은 투자의 효과를 노린 사람은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진정한 투자자라면은. 자, 그래서 금리 부분은 그렇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이제 금리 부분이 오른 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는 이상, 그 이상으로 시중금리는 절대 오르지 못한다. 과거에 대비해서 초저금리 시대를 대비하니까 지금 현재 올란 것이죠. 지금 물가 상승률이 뭐 4.8이나요, 6이나요? 미국은 뭐 2배 8.6인가 8.4인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소비자 물가 때문에 금리를 부득이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LG 사태 이후 농지법이 강화돼 가지고 투자자한테 해당되는 것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강화됐다는 것. 안성에서 땅을 살 때 안성시 관내 지역이나 안성시 연접지나 안성시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거나 이외 지역에서는 주말 체험 영농이나 특별한 요건이 해당되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심사를 받아야 되고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류 제출을 하라 그러면은 그 서류 제출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강화됐다는 것. 그 다음에 형식상이긴 한다지만은 토지도 자금조달 계약서를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를 말합니다. 1억 원 이상 토지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것. 이거는 형식상입니다. 별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전국적으로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춤한 것은 금리 부분하고 토지시장에서 적용되는 농지법이 강화돼서 농지증 취득이 매지는 쉽지 않다. 그 이외에 안성에 적용되는 것은 안성의 연접지가 용인입니다. 용인 토지 원산 토지 보상금이 대토를 하려면 연접지로 와야죠. 용인이나 이천이나 용인은 접해 있는 데로 와야 되겠죠. 그런데 토지 보상금이 안성 토지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저번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현재로는 미미하다. 왜냐? 토지 보상금으로 안성시 대토하기가 땅이 가격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는 활발하게 대토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거래면에서 호가만 무성하지 주춤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투자자나 고수들은 강물이 흐를 때 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깊이 흐르는 강물은 그 속이 더 깊게 흐른다고 합니다. 지금의 여유자금 있는 분들은 굳이 대출을 풀로 받으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땅 사기 어려운 거예요. 여유가 있거나 토지 보상금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선택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널널하게 땅을 고를 수가 있고 조용히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조용하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끔 저하고 상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정부도 경제 방향에 있어서 금융이나 세제 부분에 손을 댄다고 하니까 또 여건은 더 나아질 수는 있지만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전체적으로 시장은 주춤하다. 이럴 때일수록 더 눈여겨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